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미쓰비시중공업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세계수영대회 파문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미심쩍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재정 지원 불가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입 수능 시험일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진학 담당 교사들은 꼼꼼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부산에서 의미 있는 판결 하나가 나왔습니다.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미쓰비시중공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광주에서도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비슷한 성격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인정 기자입니다. 일제 한국인 징용자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던 미쓰비시중공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 고등법원은 강제징용자 5명의 유족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해자 한 사람에게 8천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을 강제 연행해 노역을 시켰으면서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미쓰비시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그동안 시효가 지났다, 일본 재판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번번이 패소해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부산고법도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그 책임을 인정한 데 뜻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13년 동안 원고 5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지나가는 생각을 하면 참 말도 못하죠. 왜 될 수 있으면 일제분들이 살아계실 때 다만 얼마나 이렇게 해서 좀 공유를 해가지고 같이 좀 해결이 됐으면 좋을 걸. 이번 판결로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소송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은 지난해 미쓰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현재 광주지법에서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미쓰비시는 일제 때 10만 명을 끌고 간 기업입니다. 원고는 물론이거니와 그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 문제가 여전히 남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은 다른 피해자들 문제와 포함해서 한일 협정을 내세워 정부마저도 외면했던 일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법원에서 피해를 인정받고 배상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정부가 엄청난 혈세를 들여 농촌 지역에 전원마을을 만들고 있습니다. 도시민들 유치를 위한다는 건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5년 전 지정된 전남의 한 전원마을입니다. 올해 7월까지 도시민 30가구가 한옥을 지어 입주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기반 조성도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발파 민원으로 석 달 넘게 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파를 해야 돼요. 발파를 해야 되는데 양어장 때문에 고기가 양어장 발파하게 되면 고기가 밥을 안 먹고 죽어본대. 그러면 뭐 언제 주택 지어주고 언제 다시 하고 막 그런 계약도 없네요. 사실 보면 없지. 전북의 이 전원마을은 기반 조성이 끝난 지 2년째 빈터입니다. 33채의 주택이 들어설 축구장 3개 면적에는 현재까지 단 2채의 주택만 입주해 있습니다. 도로는 곳곳이 파손되고 입주 예정지는 거대한 쓰레기장을 연상시킵니다. 이처럼 수년째 비어있는 택지에는 무성한 풀과 공사 자재들만 가득 쌓여 있습니다. 도시민을 유치한다며 농촌 지역에 전원마을 조성이 시작된 건 지난 2004년부터입니다. 가장 많은 전남 48곳을 포함해 지금까지 전국 140여 곳이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들이 부지를 매입해 집을 짓는 입주자 주도형은 말할 것도 없고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공공형 전원마을 사업도 완공된 사례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들어오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분양이 안 되고 그 돈만 많이 낭비가 되어버렸대. 전원마을 한 곳에 지원되는 예산은 최소 10억 원. 엄청난 혈세를 쏟아붓고 있지만 추진 10년째를 맞은 전원마을의 제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요즘 세계 수영대회 사태에 대처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손발이 척척 잘 맞습니다. 이 손발이 맞아도 너무 잘 맞아서 의심을 사는 구석도 있습니다. 윤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세계 수영대회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공문서 위조 의혹이 한 언론에 보도되자 새누리당은 곧바로 대변인 논평을 냈습니다. 문체부의 공식 브리핑도 없었지만 대응은 단 몇 시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국가의 위신을 떨어뜨렸다. 선거를 의식한 국제대회 유치 남발은 재양돼야 한다는 등 어조도 강경했습니다. 사흘 뒤 이번엔 문체부가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서 재정지원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참에 법률도 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엄격한 심사를 해서 정말로 필요하고 부담 능력 범위 내에 있는 대회를 유치하도록 하겠다는 그의 기본 지금 생각입니다. 올림픽과 월드컵 등 5대 메이저 대회만 정부가 지원할 거란 설이 지난 5월부터 나돌았던 터라 광주를 지렛대 삼았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체부 기자회견 일주일 만인 29일 새누리당과 문체부가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른바 묻지마식 국제경기대회 유치에 제동을 거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대회 유치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부 지원 예산의 기준을 확실하게 설정할 예정입니다. 정부 문서 위조 의혹이 불거진 지 단 열흘 만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 법률 개정 논의까지 마친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2주쯤 뒤에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수영대회 재정지원 불가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장병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원내 대책회의에서 공문서 위조는 정부가 수사를 의뢰한 만큼 법적 판단에 맡기면 된다며 사업 처리와 재정 지원은 별개라고 주장했습니다. 박혜자 최고위원도 서명 위조 문제는 검찰 조사 후 법대로 처리하면 될 문제라며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 정부와 새누리당도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광주시의 서명 위조 문제 때문에 대회 유치가 무분별한 국제대회 유치의 전형인 양 호도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수영대회 유치 성공을 알리는 보고회가 오늘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공무원들이 검찰에 줄 소환되고 있는 판국에 이런 보고회가 필요한 것이냐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2019년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를 광주에서 개최하게 됐다는 사실을 홍보하기 위해 대규모 보고대회가 열렸습니다. 국회의원과 지역 원로, 체육인 등 각계각층 400여 명의 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훈태 광주시장은 수영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 정부 지원은 물론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광주가 대한민국 광주광역시가 국제도시로 성큼 솟아오르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하고 수영대회 유치 성공 보고회에는 유치위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동원이 된 시민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시체육에서 여기서 이게 행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좀 왔거든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열린 대규모 보고대회에 대해 시민들은 그리 달갑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공문서 위조 파문으로 공무원들이 줄 소환되고 있는 시점에 예정대로 행사를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광주 정신에 배치되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박자 쉬고 좀 자성을 해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다 세계 수영대회 공문서 위조 파문으로 광주시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2015년 유대회 지원 요청도 껄끄러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2014년도 대입 수능 시험일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의평가 결과와 내신 등을 잘 따져서 꼼꼼한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대입 수능 시험을 100일 앞둔 고3 교실엔 한여름 무더위조차 파고들 틈이 없습니다. 정시 모집에 승부를 거는 학생들이나 수시 모집을 노리는 학생들 모두에게 수능은 대학을 가는 가장 중요한 관문입니다. 저는 정시로 대학을 갈 것을 목표로 정했으니까 그걸 수능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영수 과목에 난이도에 따른 유형 선택제가 도입되면서 상위권 수시 지원자들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시키기가 까다로워졌습니다. 꼭 수시에서 대학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수능에서 한번 크게 잘못하면 마음대로 갈 수 있잖아요, 대학을. 진학 교사들은
모의 평가의 유형별 난이도와 출제 경향이 수능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며 평가 결과를 잘 분석해서 유형 선택 등의 전략을 세우도록 권했습니다. 7월 학력평가를 봤기 때문에 그 성적을 토대로 해서 중하위권 학생들은 A형으로 전환한 것이 굉장히 수험생에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EBS 교재와 연계되는 문제가 올해도 70% 출제되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나 교재를 잘 복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모의 평가에 출제된 변형 문제를 분석해서 고난도 문제에 대비하고 중하위권 학생들은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기본 개념과 출제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진학 교사들은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전남발전연구원은 중국인이 선호하는 시설인 카지노가 제2프로젝트의 랜드마크이자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서는 특급 관광호텔과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로 카지노 설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상하이와 전남 서남권, 제주를 잇는 동북아 삼각벨트에 크루즈 항로를 개설해 이 배에 선상 카지노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요즘 어른 학생 할 것 없이 틈만 나면 스마트폰 들여다보는 게 세태가 될 정도로 중독 현상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자연에 나가 몸과 머리를 직접 써가며 이런 중독에서 빠져나온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폐교를 활용해 수련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장성군 황룡면의 새싹 굼터. 스마트폰을 잠시 손에서 놓은 청소년들이 보드게임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웃고 즐기는 청소년들의 얼굴에서는 중독이라는 스마트폰의 어두운 면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혼자 하는 거는 그 하다가 질리는데 이게 같이 즐기면은 질리지도 않고 같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역할극을 통해 스마트폰의 역기능을 각자의 시각에 맞춰 해석해 보기도 하고 과거의 중독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이 정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물건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이게 과도하게 쓰다 보면 오히려 저희한테 독이 될 수 있으니까. 한 통신기업이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한 이번 캠프는 역할극과 전통적인 게임 등 아날로그식 성장과 힐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캠프를 통해 자연 친화적인 삶과 여유를 되찾은 청소년들은 앞으로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전도사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바르게 쓰게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앞으로 스마트폰과 관련된 직업도 아이들이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바르게 쓰는 걸 가르치고 저희도 바르게 써서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가운데 2명이 심각한 중독 현상을 보이고 있는 스마트폰. 순기능을 살리면서 미래 고객과 동반 성장을 하기 위한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집중호우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를 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9단독 안금선 판사는 70살 유모 씨가 전라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9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라남도는 하천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둑 붕괴를 막아야 하는데도 10년마다 세우도록 한 하천 기본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0년 8월 장성군에 내린 169mm의 비로 둑이 무너져 복분자가 침수되자 도의 책임을 주장하며 700여만 원 배상을 청구했었습니다.